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분석입니다. 최근에 신규로 상장하는 ETF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이 갔는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포트폴리오 위주로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가 지금 차트가 보면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역시나 현대차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 지금은 46만 원입니다. 자, 물론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없고요. 이제 모비스하고 기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었더니 수익 나는 것도 웃긴 일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가 지금 ETF로 상장된다라는 게 더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요. 묶인 종목들이 하나씩 상장하고 있다라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한데 뭐 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만 전자랑 전기는 뭐 워낙 많이 올라서 자주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가만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각보다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르는 거는 또 오른단 말이죠. KB금융이나 뭐 신한이나 우리 같은 것들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융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가져가야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오를 때는 사실 너무 좋은데 보통 오를 때보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들고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컨셉이 결국 ETF가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쏠려 있는데 사실 알짜배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쏠려 있지만 않으면 사실은 덜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상장하는 키움 현대차 그룹 탑3 플러스입니다. 현대차도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상품을 구성했냐면은 현대, 기아, 모비스 가지고 50%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계열사에 50% 들어가는 거고요. 시가총액 큰 순입니다. 나머지가 단기채예요. 근데 키움은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해도 공격적으로 투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채가 한 2에서 3% 정도 밑에 배당을 깔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요 두 개를 자르고 요렇게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는 대략 2, 3%대 차트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 대단한 컨셉은 아니지만 이제 퇴직연금을 노린 것 같아요. 퇴직연금 채권 혼합 형태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면 주식의 비중이 50% 이하여야 되거든요. DC형이나 그래서 안전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현대차만 놓고 보면은 이제 현대차는 더 이상 차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돈 갖다가 로보틱스, 피지컬 AI 만드는 회사거든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쌀 때가 매력이 있는 건데 꼭 비싼 거를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을 절반씩 담아서 연금 계좌에서도 100%,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뒀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를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 보유하신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테크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거든요. 얘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얘는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사실은 보면 요게 숫자 한번 봐보세요. 가파르게 증가한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거의 현상 유지고 뭐 완만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는 있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는 또 부담스럽단 말이죠. 오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개별 주식 단독으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사실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나마 커버드 콜이면은 배당 높은 배당 받아가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개별 주식 투자해가지고 오늘 사면 내일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결국엔 주식 투자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도요타도 지금 26년 한 상반기 정도를 피크아웃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훨씬 사이즈가 큰데 현대차도 비슷한 시기에 26년 1분기에 비슷한 시기에 피크아웃을 겪었는데 얘는 오르지 못한 이유, 얘는 오른 이유가 결국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현대차가 대주주로 있는 그 피지컬 AI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좀 더 본다라는 거고 지금은 또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9천에서 조정받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보시면 자동차 영업이익률
뭐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가장 압도적이네요. 그다음에 GM, BMW 요렇게 있고 벤츠는 여기 있네요.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혼다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앞으로의 어떤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전기차 업체가 상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좀 비슷하게 있는 건데 테슬라나 이 샤오펑이나 둘 다 보면은 결국에 로봇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높고 24시간 돌아가려면은 결국 인건비가 관건인 건데 인건비 너무 높잖아요. 근데 샤오펑이나 테슬라나 이 리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로봇들이 피지컬 AI들이 와서 덤블링하고 공차고 뭐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 약간 엔터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생산 공정에서 로봇을 투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가 사실 되게 중요한 사업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 관련된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잘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앞으로 26년, 7년, 8년 이렇게 보면은 로봇 데이터 쪽에서 사업 손익 추정하는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산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로봇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국내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하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로보틱스나 피지컬 AI인데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기아, 현대, 현대모비스 이 세 가지 종목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원래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나 글로비스나 HMG 글로벌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점차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요 ETF는 기아, 현대, 모비스 이 세 가지 종목을 50%로 담는 컨셉이다. 하나만 담아도 되겠지만 사실 뭐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는 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쇼어링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작년 한 3월, 4월 자국으로 돌아와라. 제조업들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세금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라는 거였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 돈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도요타도 멕시코 공장 텍사스로 이전했다. 내 덕이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 둔화는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차 파는 걸로 더 이상 돈 벌기 어렵다는 건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상장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텐데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상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손익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상장 안 하면은 지금 현대차 로봇 관련돼서 이익이 결국 주주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반 주주한테. 근데 아직은 적자이긴 합니다. 5천억 가까이 적자인데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고 일반 주주한테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손익분기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적자가 지금처럼 지속이 되면은 빨리 상장하는 게 좋죠. 수익은 못 나누더라도 손실은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정확히 뭐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 아까 요 하락 국면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진짜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타이밍을 잡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 더더욱 어렵죠. 아무튼 7월 14일날 상장하는데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ETF로 투자하고 채권 들어가면 조금 더 장기 투자 가능하겠다.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나 현대차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그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서 투자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